기후변화 얘기합시다. 기후변화는 빙하기하고 이제 간빙기가 최근에 현세에 들어서 이제 자꾸 바뀌면서 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간빙기에 살고 있어요. 온난기에 하는데 묘하게도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빙하기하고 지금하고의 온도 차이는 5, 6도 차이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뭐 한 2, 30도 차이 나는 거로 생각을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 5, 6도 정도 차이 나는 거가 이제 차이가 있다. 이게 지표면에서 결국은 물이 얼고 또 빙하기가 되면 바다도 육지에 가까운 쪽은 얼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해수면이 간빙기하고 빙하기의 차이가 120m 이상 난데 엄청난 깊이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인류 이동이 빙하기 때는 굉장히 이동하기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알래스카하고 러시아하고 그 사이에 그 해협 있잖아. 그게 베링 해협인가 그렇잖아. 거기를 120m가 낮아지니까 충분히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게 120m 정도 낮아지니까 걸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인구의 이동이 쪽배를 타고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다가 해수면이 낮아져 가지고 바다의 바닥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된 거다. 인류 이동이 이제 용이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북미나 중미, 남미 같은 아메리카 쪽으로도 사람이 갔고 그 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 쪽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땅이라는 땅에는 무인도 빼놓고는 다 사람이 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살아온 인구가 시작이 된 이후에 두 번의 빙하기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대.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외부 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하고서 두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하고 북미 서부 지역의 사막은 사실은 빙하기 시절에는 호수나 초원이었을 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막에서 저기를 보면은 뭐 화석이나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어땠을 거다라는 거를 다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류 이동이 시작이 되면서 따라서 결국은 문화권이 서로 이동이 되면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이제 문명이 탄생하면서 결국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보다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 그리고 인구 증가나 거주 방식 변화는 이제 농경 목축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고 생각을 했죠.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는 갔는데 대신 자연 환경이 파괴됨에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걸 우리가 요새 이제 뭐 지진이나 그다음 화산 폭발도 이제 빈번해지고 그다음에 홍수, 태풍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든지 난기류 같은 게 많이 생긴다든지 뭐 매일 뭔가 매스컴에 그런 거에 관계된 기사는 나요. 그만큼 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공기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서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제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대기 온도가 따뜻해지기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대기의 열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온실 효과에 의해서 온난화가 이제 더 발생을 하지.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에 가면 기온 상승에 의해 가지고 감염성 질환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 같은 기후로 점점 변해오고 있다는 증거는 알잖아. 제주도나 남해안에서 뭐 바나나를 재배한다든지 망고 재배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쉽게 되고 사과는 밀려나 가지고 자꾸 저 휴전선 쪽으로
밀려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빙하기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얼음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북극하고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지. 적도 쪽은 온대성 기후로 살기 좋은 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지방은 이제 북극 같은 처지가 되고, 이제 이런 변화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지구 온난화를 얘기할 때 아까도 이산화탄소 얘기를 했죠. 이제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 원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석 연료, 자동차라든지 공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탄산가스가 대량 발생하는 열이 대기 중으로 가두는 온실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산업혁명 초기보다 한 30% 이상이 지금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증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 우리가 건강에 그래도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한계치가 350 ppm 이하여야 하는데 빙하기 때는 한 180 ppm 정도 된대.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280 ppm 정도였는데 1958년에 하와이 마우나로이아는 하와이에서도 가장 청정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318 ppm이 됐어. 그 다음에 2013년에 400 ppm이 이미 350을 넘겼고 2017년에 410 ppm에 가깝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지. 2007년에 이제 유엔에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패널 4차 보고서를 했는데 21세기 말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21세기잖아. 말이 되면은 지구 대기의 평균 온도가 1.1에서 6.4도씨가 상승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최근 한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1.1도가 올랐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1.1도가 아니라 아마 6.4도 내지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겠나 하는 이제 비극적인 우리가 현실을 감내해야 할 것 같고, 지구 평균 온도가 한 1, 2도 정도 하면 고위도 지역은 5 내지 6도씨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 비해서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워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평균 1, 2도 올랐다고 우리는 2, 3도, 3, 4도 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된다 그래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증가하면 기온이 상승하니까 빙하가 감소하고 홍수나 가뭄, 사막과 해수면 상승들이 이제 초래하게 되니까 요즘같이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죠. 그래서 허리케인, 사이클론, 태풍 같은 바람의 위력이 굉장히 상승하죠.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요즘 폭풍우가 불어가지고서 어쩌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있는 미시시피 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어쨌든지 그런 게 최근 소식들이잖아요. 그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다치고 사망, 그 다음 전염성 질환이 굉장히 늘어났지. 그 다음에 폭염은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이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더 많이 죽어.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울 때 노인들을 특히 바디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조절 능력이 나이가 많으면 이제 감소하고 탈수도 많아지고 피하 지방 이런 게 저거하고 피부가 얇아져 가지고 보호하지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체온이 상승하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제 심장 질환에 쉽게 걸려요. 그리고 자연 발화가 천둥 번개 같은 거라든지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불이 나잖아. 그러니까 산불이 났다고 꼭 실화나 방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재해로도 충분히 많이 난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자연 발화가 되면은 경작지 감소나 작물 생산 감소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요새 메말랐을 때
산불 굉장히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호주 같은 데도 뭐 엄청난 지역을 태우고 그러잖아. 감염성 질환 자체도 모기에 의해서 말라리아, 댕기열, 뇌염, 황열. 근데 이제 우리는 말라리아, 댕기열, 뭐 황열 이런데 위험한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건강을 딴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할 처지고, 그다음 파리 같은 곤충 매개 질환 같은 거, 수인성 질환, 콜레라, 이질 이러는데 콜레라도 전에보다 자꾸 늘어났죠. 이제 유행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작물 생산 감소로 인해 가지고 식량난이나 생활용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영양결핍이나 또 이런 것들을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잖아. 그리고 식량도 뺏어와야 하고 물이 있는 데를 가서 점령을 해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전쟁이나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죠. 엘니뇨 현상도 뭐 요새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 이게 보통 과거에는 5년 주기로 발생을 했어요. 근데 대개는 그 페루를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에서 페루 쪽으로 해류가 흘러. 평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가 페루 쪽으로 흐르는 게 반대쪽으로.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나 공기가 흐르는데 반대로 흐르게 돼버려. 그래가지고서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온난화 현상 때문에 해수면이 따뜻해서 상승이 되니까 바람이라든지 물 흐름이 달라지는 거야. 반대로 역류를 하다가 보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서 뭐 가뭄이 많아진다든지 홍수나 태풍 같은 것들이 더 발생을 많이 해서 요즘 태풍 발생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했는데 우린 재수가 좋아가지고 일본인이 이런 데서 좀 막아줘가지고 횟수는 별로 안 늘어나고는 있었지만 일본이나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은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양도 많이 늘어났죠. 대형 산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콜레라 같은 유행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줄어드니까 이제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고 이러지. 엘니뇨에 의한 해류나 공기의 변화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엘니뇨가 났으니까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거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아프리카도 받고 다 받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홍수가 나면은 이렇게 물이 차잖아.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봐. 쓰레기도 여기에서 다 저거 하고 똥물도 다 여기서 범람하고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지저분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면 식수가 없는 지역 가면은 이런 물들을 땅에서 이렇게 좀 파서 구데기 파가지고 신누런 물 하면 그냥 먹잖아.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이제 재해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재해 관련 질환이나 사망 증가, 피난민이 많아지니까 난민 관련 이제 질환이 굉장히 늘어났죠. 지금 뭐 이스라엘 저쪽에서 가자 지구의 난민들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같은데 아니면 저쪽 수단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 지금 많이 터지잖아. 그래서 이런 집단 생활을 하면서 위생이나 그 다음에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질환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실조 이런 게 극단적으로 되면 이제 사망이 일어나고, 그다음 감염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같은 게 이제 증가하는 거로 돼 있어요. 사실은 뭐 코로나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병이 존재하지 않았었잖아. 근데 걸린 거잖아 이런 거. 말라리아, 그다음에 대기오염에 의해서 그다음에 수온이 상승하니까 수인성 감염이 증가한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후 변화에 의한 공중보건학적 영향은 결국 식수하고 위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아나 영양실조 발생하고 감염성 질환 발병해서
콜레라, 말라리아,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특히 노인들이 위험하다. 여름에 폭염에 의해서 탈수, 체온 상승 때문에 신체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또 춥잖아. 그러니까 피부가 오그라들죠.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지. 수축이 되니까 심장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보내야 하잖아.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려니까 심장이 압력이 커져야 실핏줄 쭉 오르내려온 실핏줄을 피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혈압이 올라갔지. 그 다음에 혈관이 좁아지니까 전에는 깨알 만한 혈전은 다 잘 통과했는데 쪼그라드니까 못하니까 걸리잖아. 이렇게 겨울에 노인들이 뇌졸중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혈액 걸리고 뇌졸중, 그다음 심근경색증도 심장으로 가는 동맥혈관이 막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장혈관 관상동맥이라고 얘기하는 코로나리 아트리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요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기후변화가 생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일정한 기후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살았어.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여기에 맞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형성하게 됐는데 이런 게 이제 변화가 오니까 이르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이제 결국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감소하고 이런 다양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 그러니까 이런 곤충, 작물, 수목, 어류, 동물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죠. 적응력이 감소하니까. 그러면서 개체나 종이 이런 데 이겨낼 수 있는 것들만 살아남아. 인간이 살아남지만 인간도 만능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치에 도달하면 이제 사람도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생태계 위기는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 묘하게도 잘 사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더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 그러니까 우선은 잘 살고 봐야 한다는 게 뭐 내 개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점점 더 느끼죠. 여러분들이 또 직접 가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보면 더욱 그런 걸 느끼잖아. 감사한 것도 느끼고.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변화는 지구환경변화가 결국은 이때까지 인간이 살아온 환경이 변화하니까 적응을 못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기반이 파괴가 돼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되고 그 지구 환경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인 기반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용한다고 잘난 척을 하다가 더 문제가 됐어. 그래서 이거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인간이 주위 환경을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지. 이제 인간이 잘났지. 각 개개인이 보면 다 잘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우리의 건강하고 안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게 변화가 오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일 뿐이고 일부의 자연을 이용은 할런지 몰라도 자연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철칙인 것 같아요. 자연의 순리예요. 여담 한마디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질 텐데 칸 영화제 하죠 지금. 근데 칸 영화제에서 소고기를 없앴대. 이제 뭐 파티를 하건 뭐를 해서 칸 영화제하고 관련이 있는 식사를 하는 그런 저기에서는 소고기를 없앴대. 이유가 우리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는데 관계되는 생명체를 얘기할 때는 소가 가장 큰 원흉이라고 그러지. 소가 하는 트름하고 소가 끼는 방구하고를 합치면은 굉장히 그 메탄가스를 저거해서 온난화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데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가축류가 소, 닭이 제일 앞서지. 뭐 중동 같은데 무슬림은 돼지는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쪽은 양이고 하지만 개체수나 여러 가지로 따지면은 대표적인 우리 식용
동물이잖아, 기여하는. 근데 닭이 숫자는 얼뜻 많을 거 아니야. 개체의 자체 부피는 적지만, 근데 지구상에 닭이 양산하는 메탄가스나 탄산가스 같은 거의 양하고 소하고의 양을 하면 4.6배의 차이가 난대. 참 별걸 다 연구했어. 4.6배의 차이가 난다는데 뭐 얼마나 저건지 모르고 하여튼 그 발표한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소를 안 먹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제 선전 효과를 홍보를 하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채식만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 간영화제 초대받아서 슬픈 거예요. 농담으로 끝낼게요.